오늘의 주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의 힘, 관찰, 통속 뇌가 전하는 사유, 시작합니다. 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존재하는 일이다. 당신이 혼란스러운 건 상황이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충분히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관찰입니다. 바꾸려 하지 않고, 고치려 들지 않고, 판단하지 않은 채 바라보는 힘, 통속 뇌가 전하는 사유.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삶이 잘 안 풀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리고 곧바로 해결하려 듭니다. 계획을 세우고 결론을 내리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너무 빨리 개입했다는 데 있습니다. 아직 충분히 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손부터 뻗은 겁니다. 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관찰은 삶의 실제 모습을 왜곡 없이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통속 뇌의 시선에서 보면 인간은 늘 생각보다 빨리 결론에 도달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이유를 단정하고 상황이 불편하면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실패다. 나는 안 된다.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한다. 그러나 이것은 관찰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관찰은 다릅니다. 관찰은 지금 이런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몸이 이렇게 긴장하고 있구나. 이 상황에서 내가 조급해지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일입니다. 판단을 붙이지 않고 좋고 나쁨을 결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부터 7분 동안 바꾸기 전에 바라보는 힘에 대해 탐구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관찰하지 못하는가? 사람이 관찰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관찰은 즉각적인 위안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결은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만 관찰은 멈춰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멈춤은 불안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불안을 견디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찰하기 전에 행동하고 이해하기 전에 판단합니다. 하지만 성급한 판단은 대부분 문제를 단순화시키고 단순화된 문제는 반복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동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자극이 오면 생각이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누군가 나를 스쳐 지나가면 무시하나? 메시지 답장이 늦으면 화났나? 작은 실수를 하면 나는 역시 안 돼. 이런 생각들은 의식적 선택이 아니라 자동 반응입니다. 관찰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자동 반응이 삶을 이끕니다. 그 결과 우리는 늘 비슷한 감정, 비슷한 실수, 비슷한 후회를 반복합니다. 인지심리학자 에런 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에서 온다. 같은 상황이라도 관찰 없이 바로 해석하면 우리는 왜곡된 현실을 살게 됩니다. 누군가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피곤해 보이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같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찰은 이 자동 재생을 멈추는 버튼입니다. 두 번째, 철학이 말하는 관찰의 힘. 불교에서는 관찰을 사띠라고 부릅니다. 깨어있는 주에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깨달음은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정확히 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선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날 때 화를 내지 말고 화를 보라. 화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화를 내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거리가 자유의 시작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건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우리를 괴롭힌다. 비가 오는 것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비가 와서 하루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판단입니다. 관찰은 판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아직 의미를 붙이기 전, 아직 결론을 내리기 전의 자리. 비가 오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현대 신경과학에서도 관찰의 힘은 입증됩니다. UCLA의 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먼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거나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감정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흥분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를 영향 레벨링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라고 말하는 순간 화는 조금 작아집니다. 관찰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과열을 시킵니다. 철학자 크리슈나무르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찰자가 사라질 때 진정한 관찰이 일어난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내가 관찰하고 있다는 의식조차 없어질 때 가장 순수한 관찰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나, 분석하는 나, 통제하려는 나가 물러날 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가 보입니다. 세 번째 관찰이 삶을 바꾸는 방식.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관찰은 통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관찰을 감정을 관리하는 기술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관찰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조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봅니다. 왜 이런 감정이 들지? 라고 캐묻는 순간 관찰은 분석으로 바뀝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관찰은 통제가 됩니다. 관찰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안지 말합니다. 지금 이렇구나. 이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감정과 상황은 통제될수록 더 거세지기 때문입니다. 파도는 붙잡을수록 커지고 밀어낼수록 다시 돌아옵니다. 관찰은 파도를 없애려 하지 않고 파도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파도는 가장 빨리 잦아듭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것을 역설적 변화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저절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관찰은 즉각적인 변화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찰이 쌓이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덜 휘둘리고 같은 감정에도 덜 끌려갑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말했을 말을 잠시 멈추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스스로를 비난했을 순간에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이 한 박자의 여유가 삶의 질을 바꿉니다. 관찰은 방향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질주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변화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안에 우리의 자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찰은 바로 그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자극이 왔을 때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춰서는 것. 그 짧은 순간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돌려줍니다. 마무리. 통 속의 뇌. 생각만으로 존재하는 이 뇌의 시선에서 보면 관찰은 삶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왜곡하지 않게 하는 태도입니다. 당장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보십시오. 당신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관찰이 시작되면 통제하지 않아도 삶은 조금씩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혼란은 대부분 보지 못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부분의 것들은 실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해석입니다. 관찰은 해석을 내려놓고 실제와 만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와 만날 때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존재하는 일이다. 오늘은 바꾸려 하지 말고 잠시 바라보는 하루를 선택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 당신이 마주한 상황,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의 사유. 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존재하는 일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